왜 이제서야 쓰러지신 거죠, 아버지? 그 말에 웃음까지 섞여 있었어요.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고 믿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이제 다신 일어나지 마세요. 너무 오래 버티셨어요. 그는 침대 옆에 서서 마치 시체를 향하듯 차갑게 말했어요. 의사는 혼수 상태라 했고 간병인은 자리를 비운 참이었죠. 하지만 침대 위에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숨소리마저 조절하며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가슴에서 다시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이 일었다. 이번엔 진짜로.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한 페이지를 찾아주신 분들,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태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온몸에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 심장마비가 아니었어요. 3개월 전부터 계획한 완벽한 연출이었거든요. 아버지,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도윤이 뛰어들어왔어요. 하지만 태수는 눈을 감은 채로 아들의 표정을 지켜봤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도윤의 얼굴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겨우 2초 정도였지만 태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급히 굳은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태수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의사도 은진이 매수한 사람이었거든요. 은진은 태수의 딸이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도윤이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태수는 숨소리까지 조절하며 혼수 상태를 연기했어요. 30년간 키운 아들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이미 죽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손을 아버지의 이마에 올렸지만 그 손길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의사와 간병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고 나서 전화를 걸었어요. 박전무, 나야.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 이제야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태수의 심장이 진짜로 아팠어요. 하지만 이건 병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임시대표 자리부터 확실히 잡고 이사회도 우리 사람들로 채워. 아버지가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걱정 말고. 도윤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처럼요. 심지어 작은 웃음소리까지 흘렸어요.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요. 하지만 들키면 안 되니까 참아야 했어요.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겠어. 중국 쪽 프로젝트도 우리 방식대로 진행하자고. 도윤의 말을 들으며 태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중국 프로젝트는 태수가 반대했던 불법적인 거래였어요. 뇌물과 로비가 얽혀 있는 더러운 사업이었어요.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갓 태어난 도윤을 처음 안았을 때의 감격을 말이에요. 그때 태수는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회사도 재산도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마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였을 거예요. 도윤이 고등학생일 때였어요. 태수는 슬픔을 잊으려고 사업에만 매달렸고 도윤은 혼자 자랐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자신이 한심했어요. 3년 안에 회사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가 됐어. 도윤의 마지막 말이 태수의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해방감마저 느껴졌어요. 그날 밤 태수는 은진과 만났어요. 병원 뒷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온 것이었어요. 78세의 나이에도 몸은 아직 건강했어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해야 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은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저 아이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이제 가면을 벗겨야 해. 태수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김철수라는 새로운 신부는 준비됐어요. 78세 무학의 가족도 없는 시골 노인으로 말이에요. 은진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가짜 신분증과 이력서가 들어 있었어요. 경비원으로 태강그룹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겠어. 내 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혹시 자신의 생각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만약 도윤이가 진짜 나쁜 길로 빠진다면요? 은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땐 아버지로서 마지막 책임을 져야겠지. 태수의 대답은 짧았지만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강태수 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진짜 강태수는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어요. 49일간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검은 양복들이 가득했어요. 태수는 멀리서 자신의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낀 완벽한 변장이었어요. 은진이 미리 준비해 준 것이었어요.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30년간 만났던 사업 파트너들, 정치인들, 그리고 직원들까지요. 하지만 태수의 시선은 온통 도윤에게 가 있었어요. 상주석에 앉은 도윤은 의젓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어요. 고인의 뜻을 받들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도윤이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회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부사장님이 이제 모든 걸 맡으시겠네요. 직원들의 진심 어린 애도에 태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죽은 척하고 있다는 게 미안했어요. 3일간의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 밤이었어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장례식장 근처를 어슬렁거렸어요. 모든 조문객들이 떠나고 나서였어요. 그때 도윤이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아버지, 도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 저 혼자네요. 무서워요, 아버지. 그 순간 태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3일 동안 보여준 강한 모습이 전부 연기였다니요. 하지만 곧이어 도윤의 다음 말에 다시 실망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막으실 수도 없고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역시 아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태수는 인사팀을 찾아갔어요. 78세의 경비원이라고요? 인사팀 직원이 놀란 눈으로 태수를 바라봤어요. 태수는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고 등도 살짝 구부렸어요. 완벽한 시골 할아버지 연기였어요. 네, 할아버지. 하지만 우리 회사는 보통 65세까지만. 인사팀 직원이 난색을 표하며 말했어요. 젊은 친구, 나이가 많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야. 태수는 일부러 사투리를 섞어가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써온 표준어를 감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연기는 완벽했어요.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었어. 글은 잘 몰라도 몸은 건강하니까
걱정 말게. 태수의 거친 손을 보며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진이 미리 손에 상처를 내고 굳은 살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일단 시험 근무부터 해보시죠. 일주일 후 태수는 정식으로 태강그룹 경비원이 되었어요. 김철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말이에요. 첫날부터 난관이었어요. 할아버지, 이 카드를 여기다 대세요. 젊은 동료 경비원 영호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태수에게는 최신 보안 시스템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우리 때는 열쇠만 있으면 됐는데. 태수는 진짜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30년 전에 자신이 도입한 시스템인데도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영호의 따뜻한 미소에 태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언제부터 이런 따뜻함을 잊고 살았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할아버지, 같이 식당 가실래요? 동료들이 손짓했지만 태수는 망설였어요. 30년 동안 임원 식당에서만 먹었거든요. 직원 식당은 처음이었어요. 아, 나는 도시락 싸왔어. 에이, 뭘. 회사 밥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영호가 태수의 팔을 잡고 끌었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직원 식당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하지만 음식은 너무 짰어요. 태수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참았어요. 할아버지,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니야, 맛있어. 그냥 좀 짜네. 맞아요. 우리도 항상 불만이 많아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동료들의 한숨소리에 태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30년 동안 직원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니. 음식 업체 바꿀 생각은 안 하나? 할아버지, 그런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위에서 정하는 거죠. 영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순간 태수는 자신이 얼마나 직원들과 멀어져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임원실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진짜 목소리들이었어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 오시는 분이 도윤 부사장님이야. 동료가 귓속말로 알려줬어요. 태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도윤이 로비를 지나갔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부사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능력은 좋으세요. 하지만 좀 무서워요. 무서워? 직원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냥 일만 잘하면 되는 분이에요. 영호의 설명에 태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도윤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네, 중국 쪽 일로요? 알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아버지 장례식도 끝났으니 바로 진행하죠. 이제 막을 사람도 없고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아버지의 죽음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식이었어요.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김철수 할아버지 연기를 계속해야 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가는 길에 태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직원들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서로를 챙기고 도와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에 대한 불만도 많았어요. 그리고 아들 도윤은 예상보다 더 차갑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태수는 작은 원룸에 들어가며 혼잣말을 했어요. 30년 동안 살던 넓은 집과는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벽에 붙은 거울을 보며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김철수라는 가면을 쓴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49일.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창밖을 바라보며 태수는 내일을 기다렸어요. 아직 첫날이었지만 벌써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짜 아들의 모습을 보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말이에요. 돈 냄새가 났어요. 태수는 코를 킁킁거렸어요. 아니, 진짜 돈 냄새가 아니라 뭔가 수상한 냄새였어요.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이었어요. 새벽 2시 도윤이 회사에 나타났어요.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올 이유가 없거든요. 태수는 모니터를 통해 아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도윤은 30층 회장실로 향했어요. 태수가 30년 동안 써온 그 방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1시간 후 도윤이 큰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들어갈 때는 빈손이었는데 말이에요. 이상하네. 태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박 전무님, 이쪽으로 오세요. 도윤이 박 전무와 함께 비밀스러운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태수는 청소를 핑계로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중국 쪽에서 연락이 왔나요?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네, 준비금 3억이면 된다고 합니다. 준비금이라니. 태수는 귀를 더 기울였어요. 좋아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하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허락 안 하셨을 텐데. 도윤이 낮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태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걱정 말아요. 이제 막을 사람이 없어요. 도윤의 자신만만한 목소리에 태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점심시간 태수는 영호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때? 글쎄요, 할아버지. 뭔가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영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뀐다고? 부사장님이 예전보다 더 적극적이시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도 많이 추진하시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그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협력업체 대표들이 회사에 왔어요. 태수는 그들을 안내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도윤 부사장님께 잘 부탁드립니다. 한 업체 대표가 두꺼운 봉투를 건넸어요. 태수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실력으로 승부하시죠. 다행히 도윤이 거절했어요. 태수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성의를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도윤의 말에 업체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암묵적인 약속이 오간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태수는 박 보안관과 마주쳤어요. 박 보안관은 30년 동안 태수와 함께 일한 사람이었어요. 김철수 씨, 일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박 과장님, 태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부사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직원들 사이에서 평가가 어떤지. 박 보안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능력은 뛰어나세요. 하지만 예전 회장님과는 많이 달라요. 더 현실적이고 냉정하시죠. 박 보안관의 말에 태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회장님은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부사장님은. 박 보안관이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태수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날 밤 태수는 은진을 만났어요. 어때요, 아버지? 뭔가 발견하셨어요? 은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생각보다 심각해. 돈거래가 있는 것 같아.
정말로요, 아버지? 중국 프로젝트 관련해서 뭔가 은밀한 일을 추진하고 있어.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좀 더 지켜보세요, 아버지. 은진이 위로했지만 태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내일부터 더 주의 깊게 살펴볼게. 태수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내가 하늘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을까요? 아들을 이렇게 키운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태수는 작은 목소리로 하늘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원룸에 들어가서 태수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봤어요. 도윤이 10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들의 눈은 맑고 순수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니? 사진 속 아들에게 묻는 태수의 목소리는 애절했어요. 내일도 계속 지켜봐야 했어요. 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적을 바라고 있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들을 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태수는 회장실 복도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도윤이 혼자 아버지의 회장실에 앉아 울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밤 10시 야간 순찰 중이었어요. 30층 회장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그 방은 비어 있었거든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도윤이 아버지의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30년 만에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어요. 태수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멀리 가셨어요? 도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제가 못난 아들이었나요?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될 수 없어서 죄송해요. 도윤이 아버지의 책상에 손을 올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거기 있는 것처럼요. 태수는 뛰어들어가고 싶었어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10분 후 도윤이 눈물을 훔치고 나갔어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간 모습이었어요. 태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진짜 도윤은 누구일까요? 차가운 사업가일까요? 아니면 상처받은 아들일까요? 그날 오후 영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아버지, 아세요? 부사장님이 몰래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뭔데? 태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직원들 자녀 학비를 지원하세요. 하지만 비밀로 하라고 하시거든요. 태수는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정말로? 네, 제 동생도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았어요. 물론 회사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부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내시는 거예요. 영호의 말에 태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왜 비밀로 하실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분이세요.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태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도대체 아들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녁 늦게 태수는 은진과 만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소식도 가져왔어요. 오늘 증거를 더 수집했어요, 아버지. 은진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중국 프로젝트 관련 계약서예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태수는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확실히 불법적인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도 있었어. 태수가 오늘 본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도윤의 눈물, 학비 지원, 직원들에 대한 은밀한 배려들을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윤이는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은진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성급했을지도 몰라. 태수는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도윤이 7살이었을 때였어요. 태수는 항상 바빴어요. 회사 일로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도윤이 그림을 보여줬지만 태수는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는 바빠. 나중에 봐줄게. 도윤의 작은 얼굴에 실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태수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수없이 반복됐어요. 아내가 아플 때도 태수는 회사에 있었어요. 도윤이 혼자 병원에서 엄마를 지켰어요. 겨우 17살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있었을까? 태수는 후회했어요.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했던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래서 도윤이가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아버지? 은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된 거 아닐까요? 태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모든 게 자신 때문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태수는 더 주의 깊게 도윤을 관찰했어요. 회의 중에 도윤이 직원을 혼낸 장면을 봤어요. 하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따뜻하게 격려하는 모습도 봤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하시면 돼요. 도윤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그 직원이 감사해야 하는 모습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먹는 도윤을 봤어요. 다른 임원들과 함께 먹을 수도 있는데 항상 혼자였어요. 외로워 보여요. 옆에 있던 여직원이 말했어요. 부사장님 말이에요? 네, 능력은 뛰어나시지만 항상 혼자세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태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을 이렇게 외롭게 만든 게 자신이었어요. 그날 밤 태수는 오랜 생각에 잠겼어요. 도윤은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상처받은 아들이기도 했어요. 내가 만든 괴물인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들인가? 태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태수는 아내를 떠올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어요. 태수 혼자 결정해야 했어요. 아들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할 것인가를 말이에요. 아직 시간은 있었어요. 49일 중에서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이에요. 좀 더 지켜보자. 태수는 마음을 정했어요.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었어요. 진짜 아들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오늘이 49일째였어요. 태수는 거울 앞에서 정장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낡은 옷이 아니라 30년 동안 입어온 회장 정장이었어요. 드디어 가면을 벗을 시간이 왔어요. 주주총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도윤이 연단에 서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임시대표에서 정식 회장으로 추대받을 예정이었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났나요? 도윤이 박 전무에게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네, 완벽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박 전무의 대답에 도윤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는 복도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9일 동안 준비한 이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이사님들, 주주님들 모두 자리에 앉으셨나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총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도윤이 연단에 올라섰어요.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먼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에 조의를 표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태강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태수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통해 바로 그때였어요. 총회장 뒷문이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태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순간 총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태수는 말없이 연단을 향해 걸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49일 만에 들려주는 진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어떻게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도윤이 말을 더듬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죽었다고? 누가 그랬나? 태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총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태수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49일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었어요. 49일 동안 내가 뭘 했는지 궁금하지? 태수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어요.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회사 경비원을 했어. 총회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어요. 그동안 너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다. 태수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중국 프로젝트의 불법 자금, 협력업체와의 금품 거래, 비자금 조성까지. 도윤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연단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아버지, 그건 변명하지 마라. 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도 있었어. 직원들 자녀 학비 지원, 병든 직원 가족 병원비까지. 태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악한 사업가냐? 아니면 상처받은 아들이냐?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나는 49일 동안 너를 지켜보면서 깨달았어. 태수가 한 발짝 다가갔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야. 총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부자의 마지막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했어. 돈으로만 해결하려 했지. 태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아플 때도, 내가 외로울 때도 난 회사에만 있었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야. 태수의 목소리가 다시 단호해졌어요. 강도윤, 내 아들이 아닌 순간부터 넌 내 적이 되었어. 그 말과 함께 태수가 증거 서류를 모두 공개했어요. 검찰에 제출할 모든 자료였어요. 도윤이 무릎을 꿇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윤의 작은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태수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제야 진짜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구나. 태수의 마지막 말이 총회장을 감쌌어요. 49일간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어요. 3년이 흘렀어요. 태수는 시골 농가 마당에서 수빈이와 함께 채소를 따고 있었어요. 6살 된 손녀는 작은 손으로 토마토를 조심스럽게 땄어요. 할아버지, 이거 빨갛게 익었어요. 수빈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어요. 태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어요.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법정에서 도윤이 3년형을 선고받던 날이었어요. 태수는 방청석에서 지켜봤어요. 피고인 강도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을 때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체념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선고 후 잠깐 만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윤의 진심 어린 사과에 태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후회하는구나. 네, 아버지가 오르셨어요. 전기를 잃고 있었어요. 도윤의 눈에는 더 이상 교만함이 없었어요. 대신 진정한 반성이 보였어요. 3년 동안 많이 생각해봐라. 태수의 마지막 말에 도윤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후 태수는 모든 걸 정리했어요. 회사는 믿을 만한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어요. 태강그룹은 새로운 체제에서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태수는 도시를 떠나 시골로 왔어요. 은진과 수빈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농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여유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이웃들과도 친해졌어요. 강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 할머니가 인사했어요. 태수는 웃으며 답했어요. 네, 수빈이가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 아이 참 예쁘죠. 할아버지 닮아서 마음씨도 착해요. 이웃들의 따뜻한 말에 태수는 감사했어요.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봐주는 시선이었어요. 어느 날 수빈이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에는 할아버지와 수빈이, 그리고 엄마 은진이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도 그렸구나. 네,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있어서 좋아요. 수빈이의 밝은 말에 태수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진짜 가족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2년이 지나고 도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감옥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무엇인지,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편지를 읽으며 태수는 눈물이 났어요. 1년 후 출소하면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싶어요.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윤의 편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해 가을, 드디어 도윤이 출소했어요. 태수와 은진, 수빈이는 역에서 기다렸어요.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랐어요. 살이 빠지고 수염이 자랐지만 눈빛은 맑아졌어요. 아버지, 누나. 도윤이 달려와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은진도 끌어안았어요. 삼촌. 수빈이가 도윤에게 달려갔어요. 3년 동안 기다린 재회였어요. 수빈아, 삼촌이 많이 보고 싶었어. 도윤이 조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무슨 사업? 사회적 기업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도윤의 말에 태수는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앉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삼촌이랑 엄마랑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수빈이의 질문에 은진이 답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살 거야. 태수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며칠 후 도윤이 진짜 변했다는 걸 확신했어요. 아버지, 제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 출소한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윤의 눈에는 진실한 의지가 보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도 도와줄게. 태수의 말에 도윤이 감사해 했어요. 그날 밤 태수는 마당에서 별을 봤어요. 수빈이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할아버지, 별이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구나. 태수는 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9일간의 여정은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이제부터였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아들이 진짜 사람이 된 것, 그리고 수빈이의 맑은 웃음소리. 진짜 내 유산은 이 아이의 웃음이야.
태수는 하늘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요.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요.